안녕하십니까? 랜드카 TV입니다. 자, 오늘은 신서풀이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백학도사님의 이번 회차 로또 비법 신서가 올라와서 지금 네이버 백학 카페에서 제가 접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좀 이번 주에 언제 올라왔냐면요. 2월 15일에 올라왔네요. 일단은 신서의 문장을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사를 해 보았는데요. 네, 첫 번째 문장, 고기잡이 어선 위에서 깨어난 주정뱅이의 생일을 찾을지로다 라고 되어 있지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기잡이 어선에 따옴표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학 어플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고기잡이라는 단어는 검색이 힘들고요. 어선이라는 단어가 검색이 됐습니다. 어선은 15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어선 15번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선 백학수죠. 백학 어플로 검색이 됐으니까요. 15번. 네, 따옴표 안에 있는 거죠. 그 위에서 깨어났대요. 네, 이 위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숫자의 그 용지상에서의 위쪽을 말하는 건지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죠. 보통 어떤 것 위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번호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기잡이 어선 위라고 하니까 15번 다음에 있는 숫자가 16번이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6번도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것은 둘째치고 주정뱅이의 생일까지는 문맥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선을 써두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깨어난 주정뱅이의 생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생일. 찾는 것이 생일이죠. 생일이다 하면은 1번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1번. 생일이니까요, 1. 예. 그리고 주정뱅이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의 생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술이겠죠, 술. 그럼 술에 관련된 숫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술이 검색을 해봤더니 술 4번이 있더라고요. 자, 술 4번. 그리고 술과 또 술을 담는 잔이 있죠. 술잔이 있습니다. 술잔. 술잔은 백학수로 8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일단 8번.
네, 그 다음에 술병도 있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이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죠. 술병. 그래서 술병은 숫자가 18번으로 백학수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새하얀 책에서는 술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는지 제가 살펴보니까 한 가지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술 먹는 사람이든 술 취한 사람이든 간에 또 술상이든지 간에 24번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새하얀 수에서의 술. 자, 새하얀 수는 초록색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24번) 네, 그러면 이 중에는 있겠죠. 제가 이렇게 써놓은 숫자들 중에서 첫 수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네,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아까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신서가 보통 뭐뭐 위해서라고 했을 때에 그 다음 숫자가 나온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자, 여기 15번 다음에 있는 숫자. 네, 15번 다음 숫자니까 16번이겠죠? 자, 요거는 제 생각일 뿐이니까. 네, 그리고 예전에 뭐 신서의 흐름상 그랬던 적이 있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니까 패턴상의 그런 걸 제가 느껴서 하는 얘기지만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저는 16번을 여기다가 써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명의 남자는 사막 위에 존재하리니 서쪽은 우상과 동쪽은 시계가 필요하구나 라는 문장인데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백학 어플에 보면은 두 명의 남자라는 요 단어를 검색을 해서 예전에 신서 자료 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찾아본 결과를 미리 제가 캡처를 해 두었는데요. 그럼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예, 두 명의 남자 보이시죠?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예, 두 명의 남자. 좀 크기가 커야 되겠죠? 사막 속에 두건을 두른 두 명의 남자가 걷고 있으며 그 앞은 오아시스가 없는 길이로다라는 문장입니다. 327회차에서 나왔던 신서이고요. 그때의 답은 13번이 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명의 남자 숫자를 검색을 해본 결과가 13번이었고요. 일단은 여기에 나오는 단어별로 일단
한번 검색을 따로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경우의 숫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명의 남자라는 그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자가 두 명이래요. 두 명의 남자. 두 명의 남자. 남자 숫자를 이복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복수를 해 보면 자, 일단 갈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백학수에서의 남자 숫자가 18번, 39번이기 때문에 이복수를 해 보면 19랑 40번이 나오죠. 나머지 새하얀 수 이런 데서 나오는 숫자들로 보면은 밑줄에다가 쓰겠습니다. 14번이나 21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복수를 해보면 15번 그리고 22번이 되겠죠. 그리고 모르는 남자라고 봤을 때 모르는 남자 2명이다 했을 때는 모르는 남자가 33번이기 때문에 이복수를 해보면 3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위에서 다시 위로 볼까요? 네. 위쪽에 아까 전에 보시면은 어선이라고 쓰여진 게 보이시죠? 어선이 15번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겹치는 숫자가 좀 보이죠? 네, 15번이 좀 겹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사막 위에 존재하리니라고 되어 있죠. 사막도 한번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막을 백학 어플로 보면 7번, 12번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생각을 그런 맥락에서 해보면 뭐뭐 위에라는 숫자는 그 다음 숫자를 말할 때가 많아요. 다시 갈색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7 다음의 숫자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 다음의 숫자 13이 되겠죠? 이게 좀 겹치네요. 또 여기 두 명의 남자 검색한 거랑 예, 그렇게 또 똑같이 나옵니다. 숫자가.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서쪽은 우산과 동쪽은 시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만약에 13번이라고 생각을 할 경우 두 명의 남자 여기 13번으로 나왔으니까요. 먼저 보시면은 서쪽과 동쪽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방위 숫자죠. 동서남북이 나왔죠. 동서남북이라는 것 자체가 방위입니다. 방위가 나오면 사궁에서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쪽에서 봤을 때의 우산이 필요하고 우산이 3이죠. 그러면 예, 동서니까 네, 검정색으로 동 1번, 서 2번, 남 3번, 북 4번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서쪽이 2번이죠. 아까 서쪽은 우산이랬죠. 서쪽에서 보면은 우산이 필요하대요. 예, 그러면
1번과 3번 사이에 2번이 들어가면서 우산 3번이 필요한 거죠. 네, 서쪽에서는 3번이 필요하고, 그리고 동쪽에서는 시계가 필요하대요. 예, 동쪽에서는 시계가 필요하대요. 네, 그래서 동쪽에서는 이렇게 시계 2번, 12번 되는 거죠. 예, 이해되시나요? 예. 3번이 우산이잖아요. 우산. 이렇게 12번이 시계. 네, 그래서 두 번째 신서에 두 번째 들어오는 숫자를 13번으로 일단 좀 처음에는 잡아 보겠습니다. 13번. 요거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죠. 파란색 13번. 예,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한 두 번째 숫자가 있습니다. 13번이 만약에 아니다 할 경우, 예, 그럴 경우에는 위에 나와 있는 어선 15번이랑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두 명의 남자가 사막 위에 존재하리니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쪽은 우산과 동쪽은 시계가 필요하구나. 네, 이거를 신서에서 우산이 그냥 백학수로 나올 때도 있지만 형상수로서의 우산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우산 숫자가 몇 가지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대입을 해다 보면은 일단 이 겹치는 숫자인 15번을 유력수로 생각을 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15번 요 사이에 있는 숫자를 보면은 동서남북은 이렇게 봐야겠죠. 이쪽이 북, 이쪽이 동, 서, 남. 이렇게 용지상에서도 이렇게 동서남북을 보겠죠. 그렇게 이 방향으로 봤을 때는 5번 방향이 동쪽이 되고 1번 방향이 또 서쪽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서쪽의 우산이다 라고 했을 때 용지상에서 동서남북을 봤을 때에 서쪽에 우산이 오게끔 하면은 1번의 세로 라인에 우산 숫자가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15번을 넣는다고 했을 때에 서쪽에 15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서쪽에 우산 15번이죠. 우산 15번. 3번과 15번이 둘 다 15번, 3번이 우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풀이가 나오는 겁니다. 서쪽에 우산, 그리고 동쪽은 시계가 필요하다고 하죠. 예, 그러면 동쪽은 뭐냐? 생각을 해보면 동쪽이 1번일 수도 있지만 그냥 방향상으로 5번 이 바깥쪽을 말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1번이라고 해도 1번과 5번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는 24가 돼서 시간을 의미하는 게 되고요. 5번 바깥쪽에 있는 숫자는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때문에 이 동쪽에서는 시계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숫자는 15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신서에서의 첫 번째 숫자는 13번, 그리고 두 번째 후보로서는 15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리모컨부터 보시면은 리모컨,
리모컨이 백악수로 2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번. 리모컨을 가진 가정부라고 하죠. 가정부. 네, 가정부는 18번입니다. 주인을 피해. 주인도 찾아볼게요. 주인. 16번입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간대요. 자, 그러면 이 가정부가 주인을 피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면 어떤 숫자가 돼야 할까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일단 로또 용지 상에서 일단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저는 이것을 18번으로 보지를 않고 리모컨을 가졌다라고 하니까 리모컨 20번대로 가려고 하는 18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제가 미리 준비한 로또 용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너무 작게 보이나요? 네. 이 정도 크기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에 자, 여기서 검정색으로 가정부가 일단 18번이죠. 16번을 피한대요. 그리고 리모컨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 20번대로 이 숫자가 가려고 한다는 얘긴데 여기서 아래층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요렇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25번 바로 밑에 있는 숫자 아래층으로 간 거죠. 아무래도 이쪽 줄이 아래층 같아요. 여기에서는 25번을 살펴보면은 자, 25번 써볼게요. 양쪽에 숫자를 넣어 봅니다. 그러면 1번과 6번 합치면 16번이 되죠. 16번은 뭐예요? 주인이죠. 아까 주인이라고 했죠. 그러면 주인을 양쪽에 피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25번이 됐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18번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20번대에 있는 숫자가 되기 위해서 주인을 피해서 내려갔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25번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눈에 띄게. (25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한 것, 예, 두 번째는 다른 색깔 뭐가 있을까요? 조금 옅은 하늘색 하겠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로 요 세 번째 숫자를 생각한 것이 요 18번의 가정부가 요 옆에 있는 16번이죠. 이게 16번 주인을 피해서 그 아래 주인의 아래쪽에 있는 여기 있는 23번으로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제 꿈에 게임 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족 중에서도 계속 이번 주에 게임 꿈을 꾸고 있고요. 게임하는 꿈. 그래서 23번이나 25번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것이다. 혹은 둘 다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23번이다 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면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23번일 경우. 네, 이 숫자가 거꾸로 아래층으로 가고 있는 거죠. 1층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1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3, 2, 1 이렇게. 그래서 아래층으로 간다. 아래층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 위에 16번에 눈을 피해서 예, 눈을 피해서라고 했죠. 더구나 네, 주인을 피해라고 돼 있네요. 눈이라고는 안 돼 있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리로다. 주인 밑에 있는 아래층. 그래서 여기 주인의 밑에 있는 18번이 이렇게 가서 23번 23번을 저희 세 번째 신서의 두 번째 숫자로 생각을 합니다. 후보예요. 네, 두 번째 후보. 자, 다음은 네 번째 신서입니다. 네 번째, 별은 지고 달도 지고 태양도 질 것이니 이제 남은 것을 모두 가질지로다 라는 문장이죠. 네. 저는 일단 처음에는 별도 지고 달도 지고 태양도 졌다고 하니까 그러한 시간대를 먼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부 다 뜨지 않는 시간대, 별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태양이 지고 있는, 태양은 진 게 아니죠. 질 것이라고 하니까 지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석양이 물드는 저녁을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것이 태양이 이미 진 것이 아니라 미래형이죠. 질 것. 네, 나머지는 졌어요. 별 지고 달도 지고. 그래서 맨 처음에 생각한 거 시간상으로는 석양. 아, 죄송합니다. 저녁 시간. 저녁은 백학 어플로 검색을 했더니 저녁 시간 26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단어들도 일단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별이 졌다고 하죠. 별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달이 졌다고 하죠. 달이 주로 2번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서에서. 네,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백학수는 아니고 저기 그 새하얀 수입니다. 일단 초록색으로. 네, 이제 새하얀 수 2번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신서에서는. 그리고 이제 백학 어플로 검색을 했을 경우 예, 달 숫자가 2번 말고 0끝수 그 다음에 5번 24번이 있네요. 자, 그러면 태양은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태양은
명끝수, 그리고 새하얀 수로 태양이 1번이더라고요. 1번. 해 1번. 네, 그래서 별 일단 써보겠습니다. 별이 5번이죠. 아, 잘못 썼네요. 색깔이 네, 일단 검은색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쓰는 게 나으려나요? 일단 별이 졌다고 하니까 5번을 쓰고요. 그 다음에 달이 졌다고 하니까 주로 많이 쓰이는 2번을 쓰겠습니다. 2번. 그리고 뭐가 졌다고요? 태양도 질 거래요. 태양도 질 것이니 이제 남은 것을 모두 가질지로다. 그러면 남아있는 숫자 뭐 있나요? 네, 남아있는 숫자. 네, 여기 들어간 숫자 1, 2, 3, 4, 5 중에서 남아있는 숫자. 네, 저는 34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별 지고, 달 지고, 태양도 질 것이니 남은 것. 네, 3번하고 4번이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숫자는 34번.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숫자는 34번이랑 그 다음에 저녁 시간 26번 이렇게 두 가지 네 번째 신서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다섯 번째 신서인데요. 다섯째, 황금 동굴에는 12마리의 동물이 숨어 있으며 이 중 가장 늦게 나오는 동물이구나 라고 되어 있죠. 예, 황금 동굴이라는 이 단어가 왠지 제 생각에는 30번대일 것 같아요. 30번대. 일단 동굴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굴. 동굴이라는 단어는 백화학수로는 0끝 그리고 18번입니다. 새하얀 수에서의 동굴은 10번입니다. 그런데 이 신서를 해석할 때 보면은 주로 이 새하얀 수인 10번의 세로가 많이 해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의 세로라는 것은 용지상에서의 아까 보여드렸던 용지상에서의 10번의 세로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황금 동굴이라고 하니까 황금이라고 이렇게 명시되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당번이랑 관련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2마리의 동물이라고 하죠. 12마리의 동물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12지 동물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2마리의 동물. 네. 12지 동물 중에서 가장 늦게 나오는 동물이래요. 그러면 가장 늦게 나오는 동물. 그러면 맨 끝에 있는 12지가 뭐죠? 돼지죠, 돼지.
돼지 하면은 12번이 떠오릅니다. 돼지 12번. 예. 가장 늦게 나오는 동물이 이 돼지 12번일 확률이 높은데요. 12마리의 동물이 숨어 있으며 가장 늦게 나오는 동물. 가장 늦게. 지각생이죠, 지각. 예. 지각생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지각은 백학 어플에서 6번이에요. 6번. 6번이니까 왠지 60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은요. 12 더하기 12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24 나오죠. 그런데 얘가 온전히 그냥 나오느냐? 숨어 있었잖아요. 안 나가려고. 그러다가 가장 늦게 나왔잖아요. 그럼 숨어 있을 때 보통 동물들이 어떤 자세인가요? 거꾸로 되어 있죠. 안 나가려고. 머리가 반대 방향에 있겠죠. 그럼 이 숫자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42가 됩니다. 네, 뒤집어서 42. 42번을 생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 아까 24번 있었죠. 24번으로 계산된 데에서 이 가장 늦게 나오는 동물이구나 라고 돼 있어서 요 뒤에 안 나오려고 버티는 숫자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뒤에 한번 숫자를 받쳐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숫자가 35번입니다.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35번. 그 다음에 지각생이잖아요. 지각생이면서 돼지다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숫자가 또 있죠. 예. 6끝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각생. 지각한 동물. 돼지. 예. 돼지가 지각해가지고 나올 때 36번.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지각한 돼지라고 왜 생각을 했냐면은요. 12마리의 동물이 숨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를 해 나간 거죠. 그래서 12를 몇 번까지 곱하다 보면은 이제 하다 보면은 12 곱하기 4 하면 48이 되니까 이게 최대로 할 수 있는 숫자는 12 곱하기 3이잖아요. 45 안에 들어가려면은. 그래서 1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가장 늦게 나오는 동물을 만든 거죠. 36 해가지고. 그래서 지각한 돼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제 백학수에서 말하는 18번 라인으로 볼 것이냐인데요. 자, 18번 라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중에 가장 늦게 무거워가지고 가장 늦게 나오는 숫자가 있죠. 자, 18번의 세로. 이건 뭐 제가 용지 안 띄워드리고 그냥 읽어드릴게요. 18번의 세로면 18번 아래쪽에 있는 25번, 32번 쭉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에 뭐 있어요? 가장 아래쪽에 39번이 있죠.
게다가 무거워서 늦게 왔어요 하면서 무거운 9번을 들고 있죠. 예, 9끝입니다. 그래서 18번 가장 아래쪽에 붙어 있는 39번. 동굴이라서 18번 한 거예요. 그래서 39번. 네. 가장 늦게 나오는 동물 해서 제가 생각한 숫자가 좀 많죠. 하나, 둘, 셋, 넷, 4개나 되네요. 예, 여기서 그래서 조금 아직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4개 중에서. 예, 여러분이 결정을 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신서, 6번째 신서입니다. 6째, 무도회의 음악은 시작되고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진 가면의 비밀을 풀지로다 라는 문장이죠. 무도회라고 하니까 일단은 춤추는 게 생각이 납니다. 춤추는 거. 예, 춤을 추다. 춤이 백학수로는 7번과 10번이기는 한데요. 이제 춤추다라는 요 단어가 새하얀 책에서는 34번이더라고요. 그리고 무도회에 뭐가 시작이 돼요? 음악이 시작이 되죠. 자, 그럼 배경음악이 뮤직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음악 숫자가 34번, 35번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은 숫자를 가졌대요. 가장 많은 숫자. 가장 처음으로 제가 이 단어를 보고 떠오른 것은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진 것은 무엇일까? 수학 아닐까? 세상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학은 35번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가면의 비밀을 풀지로다 라고 돼 있죠. 네, 가면. 가면이 뭘까요? 가면을 백학수로 검색을 해보면 가면 14번으로 나와 있어요. 14번. 예, 그렇다는 것은 가면 이 가면의 비밀을 풀어야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무도회 음악이 시작되고 요 부분은 아무래도 앞쪽에 있는 다른 신서의 흐름을 얘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쪽에 34, 35번 넣은 거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숫자를 수학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로또에서의 가장 많은 숫자는 45번이죠. 네. 로또상의 가장 큰 수 45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수 45번이 마음에 좀 걸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할 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 수학을 적용을 해보면 풀이를 다시를 해보면 수학이 35번이죠. 그러면 3과 5를 가진 숫자
중간에 뭐가 들어갈까요? 4번이죠. 그래서 이 4번으로 이루어진 숫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최소 40번대일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시죠, 지금. 그래서 4로 이루어진 숫자, 그리고 가면의 비밀을 풀지로다 라고 했으니까 4로 이루어진 숫자, 저는 44번, 44번을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1과 4가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예, 가면의 숫자인 1과 4가 다 들어가죠. 왜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기 1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1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4가 들어가고 합쳐져서, 그래서 44번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신서에서는 44번과 45번 정도인데요. 느낌상 44번이 좀 더 끌립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서풀이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숫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남은 한 주간도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